HLB는 관점에 따라 신약 개발 회사 같기도 하고 투자 회사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HLB의 매력이기도 한데요. 오늘 소개할 기업은 HLB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주는 기업입니다. 바로 로열티 파마인데요. 이름에서부터 벌써 로열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마는 제약바이오라는 뜻인데 뭔가 정체성이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로열티 파마는 바로 바이오 전문 신약 특허 투자 회사입니다. 신약 개발 사업에 금융공학이 결합한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죠. 신약 개발 회사인 것 같긴 한데 투자 회사인 것 같기도 한 로열티 파마는 신약에 대한 특허권을 사들여서 로열티 수입을 보는 회사입니다. HLB도 현재는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 수입을 보는 회사죠. 로열티 파마는 뉴욕 증시의 IPO 유망주로 떠올라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2020년 7월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죠. 로열티 파마는 2020년 6월에 나스닥에 입성했습니다. 아직 상장한 지 1년이 안 된 싱싱한 기업이죠. 이름도 로열티 파마라 그런지 간지가 납니다. 시가총액은 얼마냐? 그냥 스타트업 같아 보였겠지만 사이즈가 꽤 큰 기업입니다. 무려 28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보여줍니다. 로열티 파마가 나스닥에 상장할 당시 로열티 파마를 부르는 칭호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IPO 유망주, 슈퍼루키 등 시장에서 굉장한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우선 기존에 존재하던 신약개발 회사와는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관심을 끌 수 있었을 겁니다. 상장 첫날에는 시장에 관심이 쏠려서 주가가 올라 시가총액이 약 36조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는 약 28조 원에 달하니까 상장하고 1년이 지나는 동안 약 8조 원의 시가총액이 빠졌습니다. 8조 원이면 HLB 시가총액보다 크네요. 2020년 상장할 당시 로열티 파마는 나스닥에서 최대 규모의 IPO였고 제약 상장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길래 이렇게 관심이 컸을지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볼까요? 뉴스 기사에서는 로열티 파마를 신약 개발의 물주라고 부릅니다. 보통 물주는 돈을 대는 사람을 말하죠.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돈을 대고 특허권을 사들입니다. 로열티 파마는 이름값대로 특허권을 매입해서 로열티를 받아먹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만큼 큰 손인데요. 의약품 로열티 거래 시장에서 점유율이 무려 5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권 거래가 있다면 보통은 로열티 파마라는 것이죠. 45개 이상의 의약품 특허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22개가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특허권을 사는데 돈도 많이 들었고 로열티로 들어오는 돈도 크겠죠. 로열티 파마의 주 수입원은 바로 이 특허권들에서 창출되는 특허료입니다. 로열티죠. 일반적인 신약 개발 회사와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로열티 파마는 신약 특허권 투자 회사입니다. 신약 개발 회사도 아니고 단순히 투자 회사도 아닙니다. 신약 특허권 투자 회사인 것이죠. 로열티 파마를 설립한 사람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파블로 레골레타라는 사람입니다.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투자은행 출신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은행가 출신인 진양공 회장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특화된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 싼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싸다면 사는 것이고요. 비싸면 안 사는 것이죠. 싸게 샀으니까 이득을 볼 것입니다. 여기 레고레타는 그 싸게 사는 물건으로 특허권을 골랐고요. 진양공 회장은 싸게 사는 물건으로 기업을 골랐습니다. 그게 M&A죠. 또 HLB는 폴첸으로부터 리보세라닌 물질 특허를 사오는 계약도 최근에 체결했죠. 이건 이제 기업을 넘어 특허권을 거래한 것이므로 특허권 투자 회사인 바이오파마와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파블로 레고레타는 1996년에 로열티 파마를 창립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창업한 게 아닙니다. 수년간 신약 특허권의 현금 흐름을 분석해 본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특허권을 여기에 사서 저기까지 들고 가면 현금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특허권을 살 때 주는 돈이랑 비교해 보니까 이득이더라 라는 걸 깨달은 거죠. 특허권을 사서 들고 있으면 결국 본전 이상을 뽑을 수 있는데 안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 당연한 걸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몰랐을 텐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도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정말 큰 돈이 움직입니다. 사업하다 망하면 큰 빚을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말 내가 분석한 게 맞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되는 사업이라면 왜 아무도 지금 안 하고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아무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고레타가 1996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현재 시가총액 27조 원의 로열티 투자회사 기업으로 키워낼 수 있었던 겁니다. 분석력도 중요하지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분야였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던 걸까요? 레고레타는 했습니다. 보통 투자회사는 기업의 장래 가능성에 투자하고 나중에 기업이 성장하면 수익을 실현합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배당을 받죠. 그런데 로열티 파마는 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특허권에 투자합니다. 장래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약 특허권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매출의 몇 %가 장래에 꾸준히 들어옵니다.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데 이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로열티 파마입니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분석한다면 레고레타는 신약의 특허권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로열티 파마는 어떤 식으로 분석할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이 앞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팔릴지 분석하는 것이죠. 잘 팔릴수록 로열티는 비례해서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보다 장래 시장 점유율을 더 확장해 나가고 인기가 많은 신약들이어야 할 겁니다.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미래 특허권 가격에 비해 현재 싸게 특허권을 매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로열티 파마는 낮은 확률에 베팅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40여 개가 모두 미국 FDA나 유럽 EMA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상품화에 이미 성공한 신약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판이 될까 안 될까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시판된 약들이 앞으로 현금 흐름이 얼마나 발생할까를 분석해서 싸게 특허권을 매수하는 전략인 겁니다. 신기하게도 HLB도 이미 중국에서 시판된 리보세라니 물질 특허를 인수해서 로열티를 받고 있죠. 신약 개발 회사들은 나의 생존을 걸고 임상시험과 시판 승인에 베팅하는 건데 로열티 파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시판 승인 받은 신약들 중에 현금 흐름이 장래에 좋을 것들을 미리 특허권을 사들여서 수익을 보는 구조인 것이죠. 말이 신약 특허권 투자회사라서 리스크가 커 보이지 실제로는 신약 개발보다 훨씬 리스크가 적은 사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로열티 파마가 등장하면서 신약 개발 산업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열티 파마가 특허권을 매수하면 그 돈은 원래 특허권의 본 주인이었던 신약 개발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신약 개발 회사는 신약 개발에 성공하여 시판 허가를 받고 나면 판매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회수하는데요. 그걸 한 번에 받게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보상을 받는 것이죠. 물론 현가로 할인하겠지만요. 그런 돈이 생겼으니 원래 하던 본업을 곧장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약 개발에 착수할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약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 제약사 에자이와 로열티 파마의 특허권 거래를 보면요. 에자이는 일본 기업이니까 일본 지역에서는 에자이가 개발하고 그 외 지역에는 에피자임이라는 미국 기업에게 맡겼었습니다. 개발권을 준 거고 물질 특허는 에자이가 가지고 있으니 로열티를 받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에피자임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에피자임이 항암제 티지베릭을 판매하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에자이가 받게 됩니다. 로열티로 말이죠. 그런데 이 권리를 로열티 파마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금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약 1억 달러에 팔았는데 하나로 약 1천억 원을 받게 됩니다. 에자이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에피자임으로부터 로열티를 수령하면서 수익을 실현했을 텐데 로열티 파마에게 양도하면서 일시금으로 1천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 돈으로는 또 다른 신약 개발을 가속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로열티 파마는 계산을 하고 들어갔을 테니까 아마 에피자임으로부터 받는 미래 로열티 총 금액은 1천억 원을 상회할 겁니다. HLB도 최근에 로열티 파마와 비슷한 일을 했는데요. 바로 리보세라닙의 물질 특허를 사왔습니다. 약 500억 원에 사왔는데요. 일물일가의 법칙에 의해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500억 원 주고 500억 원 로열티 받으면 결국 돈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으로만 찍히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로열티가 전부 들어왔는데 500억 원이 넘었다? 그러면 HLB는 이번 거래로 로열티 파마처럼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서제약이 판매하는 아파티닙이 위험 매출이 증가하고 간암 매출이 발생하고 여러가지 정혹증이 확장되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세 줄 요약입니다. 신약 특허권 투자회사 로열티 파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리보세라니 특허권을 거래한 HLB도 볼 수 있었는데요. 두 회사 모두 신약 개발과 투자회사의 경계선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